저 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를 꼬셔서 재산을 뺏은 거 아니야?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딸이 제게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락 하나 가져다 드렸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기숙사 근처를 지나다 보면 항상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곤 했죠. 허름한 쪽방촌 골목에서 구부정한 할아버지 한 분이 페이지를 주워 담고 계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어요. 늘 같은 낡은 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이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처마 밑에서 온몸을 떨고 계시는 거예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죠. 발걸음이 저절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사서 할아버지께 건넸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움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친 놀라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발걸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시락만 건네고 돌아서곤 했는데 점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고맙구나, 아가야.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웃음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할아버지의 성함을 알게 되었어요. 최명순 할아버지였죠. 딸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런가 보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를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와 그리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었죠.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쪽방 앞 평상에 앉아 계시곤 했는데 사흘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쪽방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변 이웃들도 며칠 전부터 못 봤다고 하셨어요. 119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어디 멀리 가신 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복지센터도 연락해봤죠. 다행히 한 복지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최명순 어르신 맞으시죠? 응급실로 이송되어 현재 시립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 선이 막막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서 면회도 쉽지 않았거든요. 간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계속 지우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셨어요.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의료진들이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당 복지사님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보호자로 인정해 주셨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어르신이 원하시니까 간병은 지유 씨가 도맡아 주세요.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혼자 죽을 뻔했구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니요. 퇴원 후 할아버지는 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지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래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지우야, 이거 받아라. 봉투 안에는 작은 빌라의 등기 서류와 손편지, 그리고 유서 같은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되돌려드리려고 했죠.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건 내 전부야. 내게 가족은 지우 너뿐이야.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는 이미 많은 걸 해줬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힘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너는 달랐어, 지우야.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시락 하나 가져다 드렸을 뿐인데 할아버지에게는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딸이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저는 고인의 친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제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기신 공증된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도 외면한 노인을 돌본 사람에게 모든 자산을 남긴다고 말이죠. 그 여성은 화가 났는지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를 꼬셔서 재산을 뺏은 거 아니야?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외로워하시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도시락 하나 가져다 드렸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막막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셨는지 알게 되었죠. 자필 유언장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의료진들에게 하신 말씀, 쪽방촌 이웃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제 진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유가 와서 도시락 가져다 주는 걸 우리가 다 봤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 이야기만 하면 눈을 반짝이셨어요. 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보였죠. 법원에서 유언장 유효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이 모든 것보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상속받은 빌라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우야, 받은 사랑은 나눠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기로 했죠. 빌라를 팔아서 쪽방촌 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싶어요. 개소식 날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맺는 거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쉼터에 갑니다. 어르신들과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드리죠.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마음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만이 가족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